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42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대단원 3단원의 중단원 3단원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에서 두 번째 주제 독립을 위해 실력 양성에 힘쓰다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은 학습지에 없는 내용인데 너네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적어 오세요. 그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다 적어 오시고 이거 적어 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또 도장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반 전체가 적어 오면은 스티커도 하나 드릴 테니까 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좀 적으라고 좀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은요, 이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끄는 민족주의 운동, 독립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에서 이끄는 사회주의 독립운동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점을 보면은 민족주의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민족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거든. 이들의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목표는 뭐냐면 민족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목표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이게 목표고, 이 두 가지가 민족주의 독립운동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사회주의 계열이 이끄는 독립운동인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목표가 좀 달라. 이걸 잘 생각해야 돼. 너네 사회주의가 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거였잖아. 경제체제였고 당시에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지주 밑에서 일하는 불쌍한 농민들 그리고 노동자 밑에서 일하는 불쌍한 노동자들 이 돈 없는 무상계급들 이들이 추구하는 경제체제가 바로 사회주의잖아. 근데 이 사회주의 계열이 이끄는 이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계열이 이끄는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뭐냐면 일단 우리 민족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이거 목표기는 해. 근데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가 바로 뭐냐면 계급을 해방시키는 거야. 즉 농민이나 노동자 같이 불쌍하고 돈 없는 이런 계급들 유상계급으로부터 지주나 자본가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제강점기 하에서 대부분의 지주나 자본가들은 일본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제국주의 이걸 타도를 해야지 우리 계급도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즉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 농민과 노동자를 지배하고 힘들게 하는 지주나 자본가 같은 이런 계급을 타도해야지 이런 무상계급들이 삶이 괜찮아질 수 있다. 모두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제강점기 하에서 한국인 지주나 자본가들도 사회주의 계열의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이면 지주든 자본가든 농민이든 노동자든 전부 다 하나 되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회주의 운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지주나 자본가, 우리 민족이어도 다 타도해야 된다. 우리는 농민, 노동자 안고 간다. 하지만 지금 일제강점기 하에서는 대부분의 지주 자본가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운동도 같이 한다. 이렇게 간다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들이 추구하는 이제 독립운동의 방향을 보면 민족주의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력 양성 운동 쪽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농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교육을 못 받고 글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거, 계몽시키는 거, 즉 교육을 시켜서 한글을 알게 하고 뭔가 당시의 상황을 깨닫게 하고 이런 농촌 계몽운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민족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대부분의 주체는 지식인들이나 지주 땅에 있는 사람들,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 계열이랑 같이 농민 노동자랑 손잡고서 독립운동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들이 주체가 돼서 민족주의 운동이 주로 전개가 되고요. 이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나 노동자나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그런 사상이다 보니까 이런 일반 대중들, 돈이 있는 지주 자본가가 아니라 청년이나 학생이나 농민이나 노동자들 이들을 이끄는 운동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주로 전개를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 농민들이 이끄는 소작쟁이라고 해요. 농민운동 중에 나중에 배울 거야.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끄는 노동쟁이라고 하는 노동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거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주의 운동의 주체는 당연히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지식인들 그리고 농민이나 노동자 같은 무산계급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을 이끌게 되는 거죠.
이 독립운동의 이 두 가지 방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실력 양성 운동은 방금 봤듯이 어떤 계열이 이끄는 거겠어? 바로 민족주의 계열이 이끄는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된 배경을 보면 3.1 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낀 지식인들이 등장을 하고요. 일본의 통치 방식도 이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우리를 조금 우리가 어떤 정치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봐주는 이전보다는 좀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민족주의 계열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민족주의 계열이 이끌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런 실력 양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나 산업을 키워가지고 우리의 힘을 기르자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근대적인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이걸 통한 우리 민족의 독립의 토대 이걸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근데 한계가 있어. 당장 독립하는 게 아니라 우선이란 뜻이야. 먼저 실력을 양성한 다음에 이후에 독립을 하자라고 내세우다 보니까 당장의 독립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힘을 키우자라고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독립할 생각은 안 하고 실력을 양성하는 거, 교육과 산업을 키우자 이쪽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좀 변화해가지고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20년부터 전개되었던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 중에 물산장려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들아 정말 시험이나 수능 모의고사 정말 많이 나오거든.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물산장려 운동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우리 땅에서 난 물건 우리가 쓰자. 즉 우리 땅에서 생산된 물건을 토산품이라고 하잖아. 토산품을 즐겨서 쓰자. 주로 쓰자, 사랑해주자 이런 운동이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운동이 전개가 되었는지 배경을 보면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가 되죠. 회사령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회사를 세우려면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 물론 돈이 없기는 하지만 일부 돈이 있는 자본가들은 그럼 우리 한국인들 우리 민족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 회사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면서 한국인 자본가들이 우리 기껏해서 회사령 폐지돼서 회사를 세웠는데 일본 상품이 막 물밀듯이 싼 가격에 막 들어오면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막 고조되고 있었어. 높아지고 있었어. 자, 이러한 상황에서 평양에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평양에서 전개됐다라고 하면 물산장려운동이야. 평양에서 조만식이라고 하는 분이 중심이 돼서 조선물산장려회라는 단체를 조직을 합니다. 조선의 물건을 쓸 수 있게 힘을 쓴다. 북돋아준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게 해주는 단체 이런 뜻이야. 1920년에 이 단체가 조직이 되면서 이제 한국인 자본가들을 보호하고 회사를 만든 돈이 있는 그런 자본가들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의 좋은 회사 이런 좋은 물건들 많이 만들어서 한번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물산장려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게 되는 거죠. 이 물산장려운동의 구호하면 이건 얘들아 알아둬야 돼. 조선 사람 조선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런 것들 나오면 이거 무조건 물산장려운동이야. 자, 조선 물산장려의 궐기문은 이제 처음 창립된 다음에 내세우는 문서인데 내 살림은 내 것으로 보아라.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제일 세상에서 무섭고 위태한 일인 줄을 오늘에야 우리가 깨달았다. 즉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게 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일본 거 우리가 쓰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위태로운 일인 걸 지금에야 깨달았다. 피가 있고 눈물이 있는 형제 자매들아 이제 우리가 서로 붙잡고 의지하고 살고서 볼 일이다. 입어라 조선 사람이 짠 것을 먹어라 조선 사람이 만든 것을 쓰라.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조선 사람 조선 것 우리 것 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당시에 광고가 있어. 광목이라고 해서 조선의 천이거든. 자스가리 우거뜬 망가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고 이제 오른쪽으로부터 딱 읽으면 되죠.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 조선 사람, 조선 광목지 우리 거 쓰자는 거야. 자, 근데 이걸 당연히 일본이
가만두고 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나름대로 효과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신문에 광고 실리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조선 사람이 만든, 우리 손으로 만든 조선 상품만 막 쓰기 시작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이걸 탄압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조선 사람들이 조선 것만 쓰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상품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부 조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람들이 사려고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를 지켜보던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이 이것 봐라. 지금 당장 힘든 거는 농민이나 노동자 같은 무상계급인데 이 조선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자본가의 이익만 추구하는 운동이잖아 라고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면서 점점 물산장려운동은 이제 점점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 물산장려운동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했다라고 하는 것도 종종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육 분야에서의 실력 양성 운동인 밀립대학 설립 운동 볼게요. 밀립은 말 그대로 백성들, 국민들이 만드는 국가에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운동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 배경을 보면 일본의 이제 식민지 차별 교육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막 대학도 세우고 일본인들 대학 보내주고 했는데 식민지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다 기초적인 교육만 실시하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제 고등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은 얘들아 대학교육 말하는 거야. 대학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마침 또 문화통치 시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한적으로나마 이런 단체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도 초반에는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이 운동의 전개 과정을 한번 보면 이상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요 분이에요. 이 이상제 등이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라고 해가지고 조선의 밀립대학을 만들기 위한 단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단체 사진도 나와 있어요. 이걸 조직을 합니다. 1922년의 일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대학을 만들기 위한, 일본이 안 만들어주면 우리 국민이 만들겠다. 국민이 세우는 대학 설립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만들려면 얘들아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제 신문 광고에다가 막 실어요. 신문을 막 기사를 실어. 홍보 기사도 실고 막 이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 동아일보의 당시에 글을 한번 볼게.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정치냐 외교냐 산업이냐,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되고 요건이 되며 가장 급한 일이 되고 가장 필요한 수단은 바로 교육이다.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문화의 창조와 향상을 기도하려면 대학의 설립이 아니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대학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구호는 한민족 우리 1천만 국민이 한 사람이 1원씩 내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또 돈이 막 모이기 시작을 하고 하니까 당연히 일본도 이거 가만두고 보지 않겠죠. 일제가 탄압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좀 자연재해, 흉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심하게 오게 되면서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중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학 설립 욕구는 계속 여전히 있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의 이런 욕구를 억누르기 위해서 야, 너네 대학 설립하지 마. 대학이 그렇게 필요해?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일제가 이제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이제 서울에 대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이고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의 뿌리가 어떻게 보면 이 경성제국대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실력 양성 운동 한번 볼게요. 192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문맹 퇴치 운동 한번 볼게요. 문맹은 여러분 말 그대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글자를 모르는 거를 퇴치하는 운동이다 라는 건데, 전개를 보시면 1920년대 후반부터 언론기관, 특히 신문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촌을 깨우쳐주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적으로 일깨워주는 그런 운동의 하나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됩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글자를 잘 몰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글자를 알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개된 게 바로 문맹퇴치 운동이고요. 이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했던 두 가지 언론기관은 바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문자를 보급하는, 즉 한글을 보급해주는 운동을 하는데,
있는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웁니다. 밑에 있는 이 사진 자료 보시면 조선일보에서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고 하면서 옆에는 한글 원본이라든가 문자 보급 교재 같은 이런 한글 교재를 발간을 하고 배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글자를 알려주는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하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1931년에 분하로드 운동이라고 하는 문맹퇴치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분하로드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야.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 즉 농민들, 일반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알려주자라고 하는 운동이야. 그래서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다 함께 민중 속으로 가자라고 해서 당시에 대학생들이라든가 지식인들이 다 농촌으로 들어가서 이 농민들은 주간에는 낮에는 일을 하잖아.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나 공부를 할 수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밤에 여는 학교를 여러분들 야학이라고 하죠. 야가 밤야자를 써가지고 야간에 학교를 개설해주는 야학을 개설해가지고 분하로드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글자를 알려주고요. 한글 강습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이런 것들 이제 동아일보가 주축이 돼서 하게 됩니다. 이 분하로드 운동은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력 양성 운동이 약간 변질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자치 운동과 참정권 운동의 대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치 운동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스스로 우리가 통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운동, 참정권 운동은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라고 하는 운동이야. 이거 여러분들 뭐가 문제라고 했어? 옛날에 배웠었지. 문화 통치할 때. 자치 운동이나 참정권 운동 이거 전부 다 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전개했다고 배웠잖아. 즉 일본의 식민 통치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냥 자치권이랑 참정권만 달라고 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고 우리 배웠었지. 자, 당시에 일부 민족주의 계열의 지식인들, 지주들,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한 주장인데요. 일제 식민 통치 인정하면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고 있는 거 그래 이거 어쩔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이걸 인정하면서 한국인들의 자치권 그래도 한국 내에서 이 한반도 땅은 우리가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우리가 선거도 나가고 투표도 하고 이런 권한만큼은 확보하자. 일본이 통치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즉 요거야 딱. 우리는 독립할 힘이 없어. 식민 지배 인정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자. 이게 바로 자치운동과 참정권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에 넘어간 사람들이 주장한 거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치운동과 참정권 운동이 전개된 결과 이걸 당연히 일본에 타협하기 싫어하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이나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계속 저항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자들은 당연히 비판을 하게 되겠지. 우리 민족이 다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런 친일파들이 등장을 한 거잖아. 이거는 누구한테 좋겠어? 당연히 일본한테만 좋은 일일 거 아니야. 즉 이런 자치운동과 참정권 운동은 일본이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일제의 민족분열 정치에 오히려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 배웠다시피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하게 되는 우리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까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일본에 타협하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랑 얘네는 곧 친일파지. 친일파. 그리고 일본에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이렇게 우리가 분열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만든 운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